번째 회사는 규모가 한국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한 40조 원짜리 크기의 회사였습니다. 일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왜 너는 대기업에서 이제 나가냐? 종류를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왜 너는 대기업에서 이제 나가냐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회사,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 회사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규모가 한국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한 40조 원짜리 크기의 회사였습니다. 거기를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이제 다시 굉장히 큰 회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무튼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직하는 이유, 대기업을 그만두는 이유 뭐냐, 너는 뭐 그렇게 불만이냐 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 불만과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가면 이제 뭐 돈이라든지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신용도라든지 여러가지 메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을 가시려고 하시죠.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뭐 중견기업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그게 맞는 사람도 계시고 그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종류를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입니다. 승진할 수 없는 조직 체계입니다.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본 대기업은 사내 안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솔직히 1년차, 2년차, 3년차, 뭐 4년차까지는 솔직하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가 못 느끼시지만 한 7년차, 저처럼 7, 8년차가 돼버리면 이게 좀 이제 슬슬 정치도 해야 되겠고 상사들 마음도 조금 뒤집어 파야 되겠고 여러가지 이제 막 망설임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퇴직하는 첫 번째 이유, 굉장한 경쟁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원래 희망하던 부서하고 직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회에 이미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고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왜 자기가 희망 부서에서 일을 못하는 거지, 직종에서 일을 못하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대기업은 사람이 많고 각각 하고 싶은 일이 다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마음에 맞게 해주지 못하는 게 회사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종, 자기가 원하는 업무가 있어도 그걸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퇴직하는 이유는 정해진 일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대기업이죠. 역시 이것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뭐라죠, 이렇게 맞물려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룰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것만 해야 하지 그 옆에 일까지 해버리면 전체적인 룰이 틀어져서 일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가면 이제 회사 나가면 똑같은 일을 주구장창 경우가 있는 게 대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벤처나 중소기업은 스스로가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대기업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점에서 딱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정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로 회사에서 너 저기 가서 도쿄 가서 뭐 3년, 뭐 오사카에서 1년, 뭐 후쿠오카에서 2년 이렇게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되죠. 근데 국내는 또 괜찮은데 가족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너 뭐 인도에서 5년, 뭐 싱가포르에서 1년, 뭐 2년, 뭐 필리핀 1년,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5년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 2, 3년 차의 대기업 사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만두는 이유 다섯 번째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이죠, 이것도. 매일매일 끝나지 않는 업무로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일본이 은근히 특히 사무업
사무업 쪽은 효율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절차도 많고 시스템도 룰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느릿느릿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끝납니다. 끝내야 하는 일도 안 끝나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휴일이라도 금요일 밤인데 찜찜하게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이 퇴직하는 이유는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입니다. 뭐 중견이나 벤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일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대기업입니다. 일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성공이 되거나 하면 100이라는 숫자를 n등분 해야 되죠. 그 부서, 그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밖에 성과를 못 받는다는 점, 평가를 못 받는다는 점에 의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대기업에서 그만두는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맞네 하는 점도 있고 좀 아닌데 하는 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기업 이야기네 하고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뭐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 특히 한국, 일본 비슷하겠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과 그리고 한 8년, 9년, 10년 차에 조금 높은 보스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대기업을 가시고, 나는 이것저것 조금 안정은 몰라도 이것저것 자기 스스로의 스킬업을 엄청 하고 싶다 하시면 벤처나 중견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굳이 여러분께 대기업 가라, 중견기업 가라, 뭐 벤처 가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스스로의 스타일을 따라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맞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딴판이면 1년도 못 돼서 그만두겠죠. 그럴 바에야 자기 스스로의 분석을 확실히 해서 중견기업이 맞을지 중소기업이 맞을지 판단하신 다음에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가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뛰었고요. 좋은 주말 그리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